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시샘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시샘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샘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샘달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비가 올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또 익히 알기로는 비 오는 날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아니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유독 많이 온다라는 날이 비 오는 날이거든요. 날구지한다. 네,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네네. 근데 저는 비 오는 거와 빙이랑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유난히 그 음산한 그 기분이 다 음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요. 네. 야,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시샘달이죠. 이거는 제가 첫 시참 때 한 3개 정도 뿌려놨던 떡밥을 좀 회수를 하고자 오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예. 여기도 살짝 저번처럼 약간의 살짝의 꽃다니가 조금 등장은 하는데, 제가 첫 시참 때 아기 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병원에서 나가려다가 밤이고 비가 와서 못 갔다고, 어머님이 특히 비 오는 밤에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화가 요것도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맞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게 딱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일은 일단 11살 딱 초반이었고요. 어머님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출퇴근용으로 승용차 한 대를 뽑으셨어요. 그때 어머님 차 모델이 소나타셨거든요. 흰색 소나타였는데 그거를 되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시세는 아니었지만 거의 새 차인데, 그래도 뭐 시세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한 3개월 정도를 타셨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것도 밤에 운전을 하거나 비 오는 날 밤에 운전을 하면. 그때가 2004년이었고 제 기억에는 내비가 없었거나 발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희 가족끼리 지도책을 보고 여행을 하는 게 좀 더 편한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좀 먹은 거예요. 예. 네, 그쵸. 근데 밤만 되면 어머니 옆에 내비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가.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좌회전이라니까? 아니, 왜 자꾸 앞으로 가지?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이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차를 타고 뭔가 이상했다면 따졌을 건데, 차를 타고 다닌 지가 이미 3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타고 다니다가 너 뭐 이상한 거 꼬였나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하면서 다니셨대요. 예. 근데 지금도 어머님이 좀 혼자 운전하다 심심하시면 내비랑 대화를 하면서 가시는데, 이제 그것처럼 걔가 옆에서 떠들면 안 가, 나 집 가야 돼, 거기 니네 집, 우리 집 반대, 이제 이러시면서 그냥 대수롭게 듣지 않게 다니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혼잣말을 해도 귀신한테 안 들리는 줄 아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귀신을 인지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는 한데, 그냥 계속 자기가 가는 방향만 얘기를 하더래요. 가고 싶어하는 방향만 얘기를 해서 대꾸 같은 걸 전혀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뭐 그때까지 그 차를 타고 다니신 어머님도 되게 강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차를 탄 지가 6개월이 좀 넘어가요. 그리고 또다시 비가 오는 밤에 어머님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셨어요. 그때도 옆에서 말소리가 나니까 안 가,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말을 하던 애가. 그래서 드디어 갔나? 했는데 오른쪽 귀에 바짝 누가 대고 귓속말 하는 것처럼, 이제 가줄 때가 됐잖아. 오늘은 가줘야지. 가줄 거지? 가줄 거지? 가줄 거지? 가자. 이렇게 톤으로 일정하게 높낮이가 없이 속삭이듯이 말하는데, 귀신의 숨결이라고 하는 그런 숨결이
누가 귀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댄 것처럼 너무 차갑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차를 멈추고 급하게 조수석을 봤는데 그때 보이시더래요. 조수석 시트가 딱 사람이 앉아있던 그 자리 그 모양만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수석 아래 발판 보는 순간 어머님이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발 모양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묻은 맨발 모양인데 딱 앉아서 탄 것처럼 이렇게 딱 가지런하게. 그리고 조수석을 좀 더 자세히 보셨대요. 이게 어머님이 출퇴근용으로 사신 거라서 어머님만 타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간 누구도 태운 적이 없어요. 뭐 어머님 친구분이라든지 저희 가족이라든지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데 물에 젖어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이 항상 타고 있던 것처럼 앉은 자국이 있잖아요. 사람이 앉으면 눌리는 예. 그 위치가 눌려져 있더래요. 거기만 이렇게 젖어서 눌려 있는데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난 태운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소리만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못 봤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시면서 그것도 정말 여러 번 누군가가 그렇게 앉아야만 나는 사용감이 있는 자국인데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저희 이모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모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얘를 한번 쫓아는 냈는데 이게 사실상 쫓아냈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님한테는 좀 더 안 보이고 안 들리게 그냥 이 친구가 접근을 못하게끔 살짝 비방을 좀 해주셨대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남게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어쨌든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에 받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꽃다니의 집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장마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런 시기 있잖아요. 뭐 맑은 날에 소나기도 내리고 딱 그 시즌이었는데 처음에는 뒷좌석에 앉아서 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막 그래요. 예. 또 어느 날은 옆에 앉아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노래를 거꾸로 불러요. 오. 엄마가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막 거꾸로 따라 불러요. 근데 또 비가 그치면 얘가 사라져요. 낮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어머님 속으로 귀신들도 파트타임 알바를 하나 생각을 했대요. 밤에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누가 퇴근길에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랑 드라이브를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가 세고 무시를 한다 그래도 엄마도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이모나 그냥 한번 뵈러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무섭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그게 다라는 날이 있었어요. 완전히 터져버린 건데 어머님이 워크숍을 다녀오신다고 했던 네.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다 끝나니까 8시쯤 됐었고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뭐 바다 있고 뭐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운전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세요. 오히려 잘하시는데 근데 그때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빠랑 언니랑 TV 보고 쉬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나 좀 데리러 오라고. 지금 너무 피곤한지 내가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졸려가지고 내가 운전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아유 알아서 데리러 갈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은 가셨고 분명히 그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휴게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 두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한 3시간쯤 가까이 됐을 때 두 분이 우당탕탕 집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둘 다 왜 그래 했더니 잠깐만 비켜 나 앉아야 돼 하면서 사색이 되셔가지고 물 한 잔 가져다 드리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장마 시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친구는 안 보여요.
이제 이 시즌쯤에 다들 차를 타고 뭐 멀리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했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현상인데, 이게 지역을 지날 때 그쪽은 맑다가 톨게이트를 지나면 어두워지면서 비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지역 맞죠. 날씨가 다르니까. 뭐 지역이 다르지 않아도 소나기가 막 쏟아지다가 그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비가 내리는데 머리는 일단 다 젖은 단발인데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였대요. 파마나 이런 건 아니고 자연 곱슬, 반 곱슬 약간 그런 머리에 되게 막 다 늘어난 나시에 낡아서 좀 바랜 까만 린넨 스커트를 입은 여자분이, 여자분들이 여름에 많이 입으시는 그런 린넨 스커트인데, 그런 차림의 여자가 앞범퍼에 매달려가지고 차 유리창 조수석 쪽에 얼굴을 딱 붙이고 눈만 운전석 쪽으로 돌려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찢어지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그 모습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미치겠는 건 예. 비가 그치면 안 보이고 내리면 보이고 또 그치면 안 보이고 또 보이면 내리고 이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걔는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계속 보이면 그냥 아 꽃다리 하나 붙었구나 하고 말 텐데,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엔 어머님께서 얘가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운전하는 걸 방해를 하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아, 우리 애들 생각하자. 우리 가족 생각해야 돼 하면서 손이 이제 벌벌벌 떨리는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에는 그때는 아직 멀었었어요. 예. 근데 가던 길에 근처에 휴게소가 보이니까 그냥 거기 보이자마자 그냥 거기로 밟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시고 아빠를 부르신 거죠. 택시비가 얼마가 나도 좋으니까 지금 택시 타고 여기 와서 운전해서 나 좀 제발 태워가. 나 너무 졸려서 나 운전을 못하겠어. 자기야 나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는 그런 걸 못 보니까 같이 가면 안심이 되시는 거죠. 왜냐면 아빠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엄마도 좀 모른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셨대요. 그냥 기분이 그러셔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떨어져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아빠가 오셨어요. 엄마는 이제 조수석에 타셨는데 앞에 개가 있잖아요. 얼굴이 보이는데 아빠도 있고 자기도 있으니까 눈알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막 다른 방향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눈은 엄마를 보고 저쪽 눈은 아빠를 보고 막 교차를 해서 봤다가 위로 굴렸다 아래로 굴렸다가 막 이러는데 그 눈알 굴리는 속도가 사람이 아니더래요. 초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굴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애써 그냥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으로는 시선을 주지를 않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잘 듣다가 제가 여기서 어우씨 소름 했던 게 뭐냐면, 아빠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귀에 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물 묻은 유리창 문지르면 나는 그런 소리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보시는 척 하면서 앞을 슬쩍 봤는데 얘가 앞유리창 쪽에다가 지 손이랑 얼굴을 막 부으면서 엄마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엄마가 분명 자기를 봤어요. 근데 모른 척을 하니까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유리창을 막 손이랑 발이랑 얼굴까지 막 써가지고 막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으니까 엄마가 못 참고 소리를 확 하고 지르셨대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씨 깜짝이야 왜 그래 이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래서 불렀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휴게소에서 알감자를 사줘갖고 알감자 드시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알감자 뱉으면서 너는 뭐 사람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가뜩이나 특이한 집안에 장가가가지고 사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서 그렇게 연가를 자주 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아버님도 안 되겠는지 조금 이게 위험한 행동은 맞는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저희 동네에 있는 시내를 들어와서 막 달리다가 골목에서 휙 돌고 막 달리다가 골목에서 또 휙 돌고,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예. 아빠가 막 커브를 틀고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얘가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서 하면서 웃는 게 보이니까 안 떨어지니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도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집까지 따라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았고, 뭐 미치지 않고서야 뭐 얘도 지보다 센 사람은 알 건데, 저는 엄마 때문이라도 집에는 못 들어올 거란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냥 내리셨는데 문을 탁 닫고 내리는 딱 그 순간에 내일은 가질 거지? 이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때는 아빠도 그 여자 소리를 들으셨대요. 오. 그래서 두 분이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짠 것처럼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막 누르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뛰어 들어온 거다. 네. 그러면서 이런 귀신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이모 할머니 저 무당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아니 그냥 뭐 느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모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저는 신내림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라는 그릇을 견딜 수 있는 신이 이모 할머니가 모시는 좀 그런 천신이나 만신급 되시는 분이 오셔야 기를 견딜 수가 있대요, 제 기를. 그래서 제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고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라고 그러셨던 건데 어머님이 너도 그 급이니까 받지는 않았어도 촉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를 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나이를 어려도 제가 꽃다니엘을 뭐 그래도 두세 번은 봤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걔는 뭐 어떻게 안 돼. 그냥 차를 팔아버리든지 폐차를 하든지 뭐 애초에 한이 없는 애여가지고 국 같은 거 해도 아마 안 먹힐걸?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엄마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겁먹는 걸 원하는 애인 거잖아. 하는 행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 거기서 맞네 싶으셨대요. 괜히 얘기를 걸었구나. 내가 되도 않는 센 척 해가지고 제가 나 따라다니 예쁘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모 할머니한테도 얘기는 해봐 라고 했는데 이모 할머니도 저랑 반응이 똑같으셨대요. 네. 뭐 샘돌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뭐 너네 집도 용한 선무당 하나 있잖아. 그냥 걔 말대로 해. 근데 폐차를 할 거면은 나중에 집 들려서 내가 뭐 좀 줄 테니까 그건 갖고 가 하면서 이모 할머니네 가서 부적을 2장을 받아오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글러브 박스에 넣고 폐차를 시키고 하나는 폐차가 끝나면 태우라고 그렇게 2장을 쥐어주셨고 어머님이 또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셔요. 그래서 그 주말에 바로 그냥 폐차를 하러 가셨어요. 저랑 손잡고. 그래서 아니 나는 왜 데려가? 하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알았다고 하고 같이 갔는데 어머님 심정이 오래 타진 않았지만 그냥 타기도 싫고 누구한테 팔자니 그건 또 더더욱 경우가 아니니까 기계에 넣고 차를 누르는데 갑자기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야 이 못 열느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딱 비가 왔어요. 진짜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말하면서도 좀 거짓말 같긴 한데 진짜 그 타이밍에 비가 딱 오면서 그 영가가 보이는데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눈이 시뻘개져서 정말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듯한 그만큼 실핏줄이 새빨갛게 터져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목에를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하는데 얘가 차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쟤 저 차에 붙은 애였나?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차 어디서 샀어? 했더니 그 차 판 딜러분이 있을 건데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갔는데 이 차를 딜러분한테 넘겼던 최초 판매자를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차가 2번 건너왔대요. 아, 찾기는 힘들었고. 두번 바꿨구나. 두 번 건너와가지고 찾기는 힘들었고 근데 일단 그 전 딜러분이 사고 차량을 숨기고 이 딜러분한테 넘긴 건 맞아요. 근데 더 이상의 뭐 자세한 사고 정황이나 뭐 그런 얘기는 알 수는 없었고요. 네. 폐차장을 다녀와서 이제 이모 할머니께 들으니까 그때 이제 얘가 가더라고요. 그게 귀신을 그 차에다 붙여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 글러브 박스에 넣었던 거 하나는 거기다가 걔를 붙여놓으신 부적이 글러브 박스에 넣었던 그 부적이고
나머지 폐차를 하고 태우라던 부적은 이제 좀 성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거의 또 반년 가까이 넘게 운전대를 못 잡으셨어요. 예.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으셔가지고 아 나는 운전 진짜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람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이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그러고 다니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얘기가 좀 짧기도 하고 제가 앞선 얘기들을 좀 센 걸 가져와가지고 약간 좀 시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던 자동차 꽃다니의 얘기였어요. 이야, 진짜 깔끔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해. 그러면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인터뷰를 좀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비 오는 날에 유독 네네. 저도 느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 오는 날에 귀신이 잘 보인다고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 오는 날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게 좀 붙는다더라 아니면 보인다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경험하신 것 제- 중에서? 제가 이모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는 네. 조금 의아했던 건데 비 오는 날에 보통 환기는 시키고 싶은데 창문을 다 열기는 비가 들이칠 것 같고 애매하고 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자니 귀찮고 뭐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틈만 열어놓으시는 분들 있죠. 좀 네. 이렇게 한 뼘 정도 창문 열어놓는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일단은 거기로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쓱 들어오기도 하고 안 좋은 음기들은 보통 양기는 넓게 퍼져나가지만 음기는 좁은 곳으로 모여 들어가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활짝 열어놨던지 아니면 탁 닫았던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좁은 틈을 주면은 여기야 들어와 이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비 오는 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비 오는 그리고- 날 그런 날 어떻게 활짝 열어놔요? 그렇게 열지 대부분. 그러니까 차라리 닫던지 예. 아니면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안 열어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저도 안 열어요. 저도 어. 그 얘기 듣고 무서워가지고 저도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그냥 닫고 에어컨 틀어놓거나 하거든요. 아니 애초에 비가 오면요, 아예 창문 열질 않아요 제가. 다행이네요. 오,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 이게 사람들이 보통 흔히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우연히 오셔가지고 야 창문 저렇게 열어놓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네요. 그래서- 좀 좋은 기운 같은 거는 활짝 열어놨을 때 좀 더 들어오는 거겠지만 나쁜 기운이나 음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좁을수록 그 틈을 파고든다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흉가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의 얘기를 보통 이제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특징이 일단 음산한데 어디가 부서져 있던지 주저앉았던지 틈이 되게 많아요. 아, 잘 생각해 보시면. 오, 당연히 그런 틈을 그렇죠. 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왜냐면은 뭐 멀쩡한 집은 터에 정말 막 사람을 여럿 묻지 않은 이상은 너무 새 건물이고 너무 좋은 집인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 평소에 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충 귀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비가 오는 날에 그곳은 귀신이 더 바글바글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되게 그러니까 뭔가 바글바글해진다보다는 뭐 어제는 5명이었는데 오늘 12명이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스쳐가는 기운이 더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휙휙휙 하는 횟수가. 아, 네, 확실히 비 오는 날은 조금 귀신 반 사람 반인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귀신 반, 확실히 사람 반.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해요. 그러면 또 애기가 애기가 말씀하세요. 엄마 따라서 어디 가나보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기가 사람이 아니었다든지 이런 아. 일들은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그러면 또 비 오는 날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비 오는 날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비 오는 날 약속을 나가시게 되셨다면 너무 특이하고 쨍한 컬러의 우산은 좀 피해 주시고요. 오? 그럼 왜일까요?
불빛 아래 나방이나 모기가 막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 우산이 뭐 보통 투명한 비닐 우산이든지 뭐 파란색이든지 검정 보통 네, 검정 뭐 우산은 좀 어두운 계열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 중에 빨간 우산 하나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튀네. 눈에 엄청 많이 띄겠죠. 그러면은 쓱 지나가다가 쟤는 뭐야? 신기하네 하고 얼굴 한번 쓱 쳐다보고 간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은 또 음기가 음기인 만큼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조금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 분들이 오는구나. 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것도 이말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얼굴 쓱 보고 지나가. 쟤는 뭐길래 저렇게 튀는 것 같고 나는 싶어가지고. 연예인들이 귀신 많이 보는 것도 걔가 특출 많고 끼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관심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오. 야, 까만 우산이 10개나 있는데 야, 빨간 우산, 주황 우산 딱 2개 서 있어 봐라. 그러면은 네가 귀신 입장이면 눈에 띄는 데를 가겠니? 아니면 거무죽죽한 데를 가겠니? 걔는 어차피 어두운데 거무죽죽한 데 있어갖고 심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나 이런 관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저는 그냥 네. 연예인분들이랑 뭐 무당분들이랑 사주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네, 팔자는 다를 게 없어요. 뭐 네. 끼가 있어 비슷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또 네. 다른 점이 연예인은 일반인들이랑 서 있다 보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맞죠. 눈에 띄고 화려하고 그쵸. 좀 이런 느낌이다 화려하고 보니까. 이제 끼가 있고 뭔가 이렇게 뿜뿜하는 그런 아우라들이 있죠. 오. 네, 그래서 연예인들 뭐 귀신 보고 대박 났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걸 업으로 삼으시잖아요. 연예인분들이. 근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또 구판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무당분이시란 말이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업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는 끌리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저도 춤을 끊어야 되나 싶네요. 이게 저는 공포 방송이라서 춤을 업으로 할 일이 없는 건데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인민 댄스 출 때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북조선에서 넘어와가지고 동무 한 번 더 쳐달라고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닐 것 같은. 북조선 귀신도 혁명적으로 넘어올 것 같은 춤사위라 가지고. 혁명적이구만요. 예. 네, 혁명적입니다 동무. 예. 근데 저도 살짝씩 오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방송하다 보면 이 머리카락 하늘 같은 거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그 뭔지 알아요. 알아요? 약간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싹 스치고 가는 느낌이 있다든가. 그것도 있긴 한데 간혹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가닥을 이렇게 뚝뚝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얘기 하시면 무서워서 방송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예. 제 친구도 약간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걸 괴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무서워? 너는 많이 봤으니까 한번 들어줘봐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가 야 왜 이렇게 뒷목 근질근질해 나 너무 쎄한데 했는데 어떤 여자가 재밌는지 이렇게 쓱 얼굴을 들이밀고 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친구 뒷목에 닿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뒷목이 좀 쎄하시거나 머리카락이 올라가신다거나 하면은 얼굴을 옆에서 누가 들이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식. 이 자식. 근데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그분, 아무튼, 너무너무 오늘 시샘달님께서 마지막에 네. 또 소소한 인터뷰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그 일들을 그냥 다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비 피해가 정말 많아서 인명사고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또 피해 없기를 바랄 뿐이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다시 평화롭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시샘달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